프로젝트 폴더 안에 보시면 줄을 그어 봅시다라고 하는 1번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뭐 폰트가 없다고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여시면 화면처럼 이렇게 뜰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툴 중에서 펜 툴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먼저 툴박스에 펜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번 클릭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 부분에 지금 약간 산 모양으로 생긴 툴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꼭지점 부분이 되는 곳을 클릭하셔서 1번 클릭 부분을 완성시켜 보십시오. 자,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클릭 하셔야 되는데 가끔씩 드래그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결과가 좀 틀리게 나타나니까 클릭해서 그리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그리고 싶다면 셀렉트 올 해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번 클릭이 다 끝이 나셨다면 2번 시프트 클릭을 그려볼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2번 시프트 클릭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가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선이 하나 나타났을 겁니다. 맞죠? 그게 나타나는 이유는요. 이 지금 저희들이 그리는 이 클릭이 여기서 여기를 넘어오고 여기서 여기를 넘어오고 여기서 여기를 넘어오는 클릭과 여기서 여기를 넘어가는 클릭이 컴퓨터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이 그어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에게 나는 선을 여기서 마치겠다라는 명령을 한번 보여줘야지 여기서 선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명령은 어떤 거냐면요. 펜 툴을 한 번 더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셀렉트 올 하셨던 분들을 잘못 그으셨으니까 셀렉트 올을 하시거나 아니면 방금 했던 명령을 취소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건 단축키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Z입니다. 컨트롤 Z를 누르면 방금 했던 명령이 되돌아가집니다. 그러면 1번에 클릭이 끝이 났던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셔서 이번에는 시프트 클릭이라고 하는 부분에 첫 자리를 한번 그어 봅시다. 그어 보면 또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가 앞에 그렸던 그림이 가려서 안 보이는 케이스가 생길 겁니다. 그건 정경색, 즉 내부를 채우는 색상이 흰색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흰색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배경색이 없으면 보일 거거든요. 없애는 방법은 정경색을 없애야 되는데 정경색을 선택하시고 흰색이 아니고 색상이 없습니다라는 표시는 바로 이 세 번째 빨간색 대각선입니다. 그래서 배경색을 선택하시고 여기 대각선, 빨간 대각선을 선택해 주시면 정경색이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체크가 된 상태에서 이제 2번 시프트 클릭을 한번 그어 봅시다. 시프트 클릭인데요. 일단 그냥 한번 그어 보십시오. 시프트 키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긋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쪽은 다 그렸죠? 아닌가요? 보통 한 10초? 아마 시프트 클릭 다 그리셨을 겁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시프트 클릭은 뭐냐면 말 그대로 클릭을 할 때 그냥 긋는 게 아니라 시프트 키와 동반을 해서 긋는 건데요. 이 시프트 키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시면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와닿을 텐데요. 시프트 키는 구속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가집니다. 구속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여자 대통령께서 구속당하셨잖아요. 그죠? 자기의 어떤 자유로움을 뺏는 그게 바로 구속인데요. 제가 시프트 키가 90도를 긋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고 구속이라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또 설명에 시프트 키의 또 다른 쓰임새에 의해서 또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프트는 구속이라는 키로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는데요. 어떻게 구속을 하느냐? 지금은 각도를 구속합니다.
지금 2번 시프트 클릭해 보시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9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으실 때는 클릭을 하시지만 두 번째 클릭하실 때부터는 키보드에 시프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해 보시면 내가 정확하게 90도로 긋지 않아도 컴퓨터는 시프트가 눌러 있는 상태에서는 주인님이 정확하게 90도로 긋는 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90도가 되도록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는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2번 시프트 클릭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그려보십시오. 앞에 있는 것은 컨트롤 A 하셔가지고 삭제하시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프트 키는 뭐라고 했습니까? 각도를 구속하거든요. 그래서 시프트 키는 정확하게 45도 단위로 각도를 구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네 번째 포인트인 이 포인트는 각도가 5도에서 10도 정도 되는 아주 미묘한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그릴 때는 키보드의 시프트를 떼주셔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통은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시면 끝까지 누르고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90도라는 확신, 45도라는 확신이 있을 때 누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 트릭을 섞어 놓은 게 바로 시프트 클릭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프트 클릭까지 다 그리셨다면 이번에는 세 번째 테스트 클릭을 그려볼 건데요. 자, 테스트 클릭을 그리실 때 아주 주의하셔야 될 거, 신경 쓰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드로잉 프로그램은 폐곡선과 개곡선, 뭐 한자말로 하면 이렇고 영어로 한다면은 오픈 타입과 클로즈 타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화면에 두 가지 사각형을 그리는데 어떻게 틀린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 모양을 이렇게 그렸고요. 또 하나는 디귿자 모양으로만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PL 속성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본다면 이 두 개 사각형이 어떻게 보입니까? 같이 보이죠. 왜냐하면은 이 닫혀지지 않은 곡선도 일러스트는 색상을 채워내기 위해서 닫아야지 색상이 채워지거든요. 임의로 닫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임의로 닫지 않고 우리가 닫아주는 것이 다음 작업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3D 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열려있는 패스는 항상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닫히도록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닫히게 그리느냐면요. 우리가 뭔가 작업이 잘 됐을 때 주고받는 사인 중에 OK 사인이 있죠. 펜툴로 처음 그렸던 선과 마지막 닿는 선이 서로 닿을 때쯤 되면 컴퓨터는 OK 사인을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이게 잘 안 보이네. 지금 펜툴 옆에 OK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냥 사각형을 하나 그어 보시고 첫 자리에 펜툴을 한번 살짝 대어 보십시오. 클릭하지는 않으시고. 그러면 펜툴 옆에 OK 하고 동그라미가 나타날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클로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걸 제가 왜 설명을 드렸냐면요. 지금 3번 테스트 클릭해 보시면 모든 글들이 닫히는 형태로 작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닫히도록 그림을 그려주시라고 제가 닫히는 곡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3번 테스트 클릭 진행을 해보십시오. easy라는 글자가 다 그려지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 easy라는 글자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펜툴 툴박스 중에 보면 화살표가 위에 보면 검정 화살표와 흰색 화살표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 검정 화살표, 흰색 화살표, 즉 화살표가 색상에 따라서 어떻게 틀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그렸던 이 자를 검정 화살표로 A자까지 한번 옮겨 보실까요? 먼저 검정 화살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자를 클릭해서 A자 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당연히 옮겨집니다. 그죠? 안 되시는 분 없죠? 그러면 다시 명령 취소하셔가지고 이 자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요.
이번에는 흰색 화살표로 똑같이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자가 움직이지 않고 변형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혹시 변형이 안 되고 다 움직이시는 분 있으세요? 선택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자, 흰색 화살표를 선택하시고요. 바닥에 한번 찍어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흰색 화살표를 선택하시고 바닥에 클릭을 한번 하신 다음에 이 자를 잡고 움직이시면 이 자는 움직이지 않고 변형이 될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선택을 어디 하는가에 따라서 통째로 움직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내부가 차는 속성, 즉 색상이 차 있는 상태에서는 내부를 잡고 움직이면 검정 화살표와 흰색 화살표가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흰색 화살표로 이게 선을 잡아 주셔야지 흰색 화살표의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검정 화살표는 물체를 움직일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흰색 화살표는 편집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조금 길다, 짧다,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겠다, 이런 부분적인 수정을 하고 싶을 때 흰색 화살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제가 재밌는 것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 애플 컴퓨터를 쓰시는 분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이제 보통 대부분 나라들이 학생들이 애플 컴퓨터를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이 아도브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원초적으로 만들어진 케이스가 애플사의 번들 프로그램으로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애플을 향해 가지고 모든 게 좀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호환용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조금 에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축키인데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단축키들이 이제 뭐 Z라든가 A라든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건 조합키입니다. 컨트롤과 A, 컨트롤과 Z,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야지 나오는 키인데, 다이렉트 키라는 게 있어요. 즉 아무 키나 누르면 바로 그 키를 수행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우리 키보드 중에 가장 큰 스페이스바 있죠. 한번 눌러보십시오. 뭐로 변하는가. 꾹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 툴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변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화면이 움직일 겁니다. 화면을 잡고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손바닥이 요 툴박스에는 요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손바닥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돋보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설명이 복잡해지는데, 애플 컴퓨터 쓰시는 분은 스페이스바 바로 뒤에 있는 커맨드바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애플의 커맨드바가 우리 쪽은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딱 눌러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손바닥 바로 뒤에 있는 게 돋보기죠. 그러면 손바닥 다음에 하나를 더 눌러주면 돋보기가 됩니다. 그러면 돋보기는 뭘 할 때 쓰는 건지 직감적으로 아시겠죠? 화면을 키울 때 씁니다. 그러면 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화면을 축소시킬 때는 여기에서 우리 옵션을 하나 더 넣어줘야 됩니다. 옵션 키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맞나? 컨트롤 키. 알트 키인가? 예. 알트 키를, 그러니까 스페이스, 컨트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트 키까지 같이 누르면 손바닥 더하기 돋보기 하나 더 누르면 빼기 돋보기가 됩니다. 빼기 돋보기 되죠? 네. 그래서 뒤로 딱딱딱딱 나오시고, 앞으로 키울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 그 다음에 뺄 때는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이렇게 눌러주시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언제쯤 우리가 쫙 아이맥을 깔아놓고 설명을 하게 될지 참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로 누르면, 이 키들은 어느 상태에서든지 눌러주기만 하면 작동을 하는 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페이스바에 컨트롤바를 눌렀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고 컨트롤만 누른다면 어떤 키가 될까요?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러면은 화살표가 됩니다. 내가 일부러 펜 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눌러보시면 언제든지 화살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는 그만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컨트롤 키에다가 화살표를 넣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이 글자를 밑으로 옮겨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굳이 툴박스로 가서 저 화살표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지 않아도 키보드에 컨트롤 키만 딱 바로 눌러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건 손에 익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툴을 선택해서 움직이시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키가 기억이 나면 컨트롤 키 누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easy라는 글자가 다 그려지셨으면 자, 아래에 보시면 테스트 클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흰색 화살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건데요. 위에 그렸던 그림을 아래 그림처럼 부분을 삭제해 볼 겁니다. 그 전에 먼저 검정색 화살표로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제가 삭제하는 것과 컨트롤 A 해서 삭제하는 것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툴박스에 검정 화살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E자의 테두리를 눌러주신 다음에 델리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렸던 E자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자, 얼른 컨트롤 Z로 다시 복구시켜 놓고 이번에는 흰색 화살표로 한 부분을 선택하시고 지워보십시오. 그러면 선택했던 부분만 삭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선택했던 부분만 삭제되지 않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렸던 이 easy라고 하는 이 글자를 테스트 클릭처럼 여러 가지를 삭제하는 부분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래 4번 테스트 클릭처럼 한번 삭제시켜 보십시오. 자, 그러면 자기가 이 4번 테스트 클릭처럼 다 삭제가 되죠, 그죠? 안 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픽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티스트들은 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작업하는 것 또한 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했던 걸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난 이렇게 했다라고 알려줄 뿐이지 답이라는 건 없거든요. 일단 저는 이걸 어떻게 삭제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테스트 클릭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어떻게 4번처럼 만들었느냐. 먼저 이 자의 이 부분은 흰색 화살표로 클릭하고 삭제하고 밑에 부분도 클릭하고 삭제하고 이렇게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제 키를 한 번 눌러서 두 개를 삭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부분을 선택하고요. 우리 아까 구속이라는 키 배웠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델리트 키를 눌러주면 한 번에 두 개의 선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즉 명령을 구속시킨 케이스였죠. 자, 두 번째 이 S자를 보시면 귀퉁이에 이쪽과 아래쪽 수직선과 수평선 두 개의 선이 사라졌습니다. 이 선을 선택해서 지우셨고 또 이 선을 선택해서 지우셨을 텐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선과 이 선 사이에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점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점을 삭제시켰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을 클릭해서 삭제. 그러면 점에 붙어 있는 양쪽의 선이 같이 삭제가 됩니다. 즉
선을 삭제하면 선택된 선만 삭제가 되고, 점을 삭제하게 되면 점에 붙어 있는 양쪽의 선이 삭제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A자는 선 3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점 2개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A자는 어떻게 했을 때 또 더 재밌게 삭제할 수 있냐면요. 저는 이렇게 드래그를 했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면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게 되면 드래그에 포함이 되었던 모든 물체들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Y자 같은 경우도 드래그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 안에는 점과 선이 동시에 선택이 됐기 때문에 한 번만에 아래 그림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둘러가는 것보다는 빨리 가는 지름길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선과 점, 그리고 시프트를 이용한 구속,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선들을 편집해 줄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줄을 그어 봅시다를 그렸고요. 지금